여기의 활용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있거든. 내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에 뭐를 쓸까요? 과거에 기억을 쓰죠. 지금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그 전에 저를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학습과 경험이 누적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기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결국은 현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뭘로 본다는 겁니까? 과거로 보는 거죠. 과거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과거로 보는데, 그럼 나의 기억 시스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대한 모든 자극과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됐나요? 기억될 때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건 어떤 형태로 기억되죠? 언어로 보완되어서 기억되죠. 언어로 보완되어서 기억될 때 뭐가 붙여지나요? 감정. 감정이 코팅된다. 우리의 모든 기억에는 감정이 묻어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과거의 기억으로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따라가죠. 뭘까요? 생략, 왜곡, 일반화. 생략, 왜곡, 일반화. 그럼 생략, 왜곡, 일반화된 것은 나의 과거의 기억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의 기억 시스템으로 지금 보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온전한 그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어릴 때 개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눈앞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말인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엽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굴 만나고 있나요?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 귀여운 강아지를 알아차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어릴 때 강아지와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약한 그 상태에서 과거에 어릴 때 갑자기 개에게 한번 물렸어요. 그게 너무나 아팠어. 그게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 만한 고통이 됐으니까 뭐가 됐나요? 그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강아지든 큰 개든, 조그마한 강아지 큰 개든 관계없이 무조건 강아지만 보면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의 그 공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트라우마로 인해서 개만 보면 나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긴장되고 각성되고 불안하다. 그럼 그러한 것들에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내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게 굳어버리고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생긴 거니까, 트라우마가 뭡니까? 충격적 외상에 의한 어떤 현상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이걸 외상 후에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는 겁니까?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강아지를 보고 지금 몸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를 못 알아차리고 못 만나나요? 온전한 강아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대부분은 그렇게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병적으로 나의 삶의 걸림돌을 만들 정도의 큰 어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여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지금 여기의 활용. 자, 이제 상담 과정에서 다시 이제 들어갑시다. 상담 과정에서 이 대부분 내담자들은 무엇을 겪고 있을까요? 내자로. 자기 상실이죠. 자기 상실. 그럼 자기 상실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차리거나 만나지 못한다. 온전한 나를. 그럼 내가 온전한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과 환경도 온전히 알아차리거나 접촉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 내담자와의 상담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지금 여기에서의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 과정에서 이제 두 개를 우리는 알아내요. 하나는 뭐? 주제가 뭐였나요? 문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또 하나는 그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 배경.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주제와 이 배경을 우리는 어떻게 탐색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치료에 활용할 것인가, 상담에 활용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 내담자가 과거에 어릴 때 어떤 계획에 물렸던 경험, 누구에게 학대당했던 경험, 누구에게 폭행당했던 경험, 이런 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왜 내담자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스토리라고 해요. 그럼 내담자가 이 풀어내는 스토리에서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주제와 그 배경을 탐색하고 그것을 상담사는 캘리브레이션하고 알아내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내용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담자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스토리를 끄집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컨텐츠라면 하나는 뭐?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컨텐츠는 내용이고 프로세스는 과정이죠. 과정.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내담자가 어떠한 과정?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내담자가 지금 눈꺼풀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턱이 팔팔 풀렸다. 어깨가 경직되었다. 다리를 떨고 있다. 숨이 가빠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떠한 신체적인 그런 변화들을 알아내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 그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신체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생각,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 또 억눌려져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 알아내서 그것을 상담 과정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걸 우리 모르니까 상담사가 상담을 안에 효율적인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만 쭉 진행해 나가버리면 수박 긋닦기식으로 그냥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굴 만나야 되나요? 상담사는 내담자를 온전히 만나야 돼요.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내담자의 그 스토리에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캘리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안의 의도라든지 그 사람의 숨겨진 어떤 욕구라든지 억눌려져 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